구독, 좋아요. 자, 다음 주제 좀 만나볼 텐데, 어제 모스탄 대사가 은평 제1교회에 가서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선거 개입 공작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거론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팡밍 이 차얼학회 회장입니다. 한팡밍 회장,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이 차관급 인사이기도 한데 2023년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베이징에 갔는데 거기 가서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모성홍기 바로 뒤에 있는 바로 저렇게 만났던 그런 차관급 인사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이 한팡민과 접촉한 인물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한팡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어떤 선거 공작을 했다는 건가요? 우선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고 그런 국가들이 통상적으로 이웃 나라를 전복시키고 또는 자신의 그 영향력 아래로 예속시키는 그러한 통일 전선 이런 전술이 있습니다. 통일 전선 이게 뭐냐면 이웃 나라 또는 내 공작을 할 나라에서 반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뭐 사회 불만 세력들. 다시 말하면 나하고 한패가 될 수 있는 그 나라 내부의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공산권의 이제 이른바 적화 전술입니다. 그 대개 통일전선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 불만 세력들을 이용해서 한 팀이 돼서 국가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만한 무슨 시위, 데모를 주동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나하고 통할 수 있는 그 내부 세력을 지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1960년대 베트남이 한참 혼란스러울 때 쭝딘주라는 후보가 이제 2등으로 안타깝게 낙선을 했는데 그 후보가 알고 보니까 북베트남의 간첩이었습니다. 또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석 비서가 동독의 간첩이었고요. 이런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한팡밍이라는 그 사람이 차얼이라는 학자들의 학회의 수장인 것 같은데 이 행동 거지로 보아 이게 정상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 같지는 않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한 학자, 우리나라하고 잘 통하는 어떤 학자에게 야, 내가 선거 자금 대줄 테니까 그 문재인 후보한테 이 사실을 좀 전달해줘라. 내가 선거 자금 대줄게. 거의 이쯤 되면 정상적인 학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또 정황상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를 중국이 원했다. 이를테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공산 시스템상 이 한팡밍이라는 개인이 뭐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문재인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당연히 공산당 상급 지부에서 오더가 내려온 거죠. 당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어떤 개인이 장의 지령도 없이 어떤 특정 그 국가의 그 선거에 개입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그 뭐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천안함이라든가 서해교전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좌익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발적인 현장의 군인들의 우발적인 교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감싸는데 그건 공산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명령이 없이 이런 정도 공작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팡민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중국의 인구도 많고 또 대한민국처럼 공작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거의 사실상 24시간 개방돼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국정원도 완전히 다 무력화시켜가지고 국정원이 그런 댓글이나 어떤 게시물을 막아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댓글 공작이라고 막 난리치는 것들이 실상 알고 보면 예를 들면 그 게시판 내에 누가 좌익 진영인가 또는 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공작 요원들이 댓글 달기 좋을 만한 글을 우리 요원들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되게 이제 공작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공작하는 녀석들이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딴 식으로 글을 달아요. 그 국정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그걸 그래서 댓글 조작이다, 정치 개입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죠. 그래서 심지어 뭐 전에 그 국정원 직원이 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막 공개해가지고 포위에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철없는 정치인이 한때
간첩이라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간첩은 존재하는 겁니다.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외에도 지금 중국이 다른 나라의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어요.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은 DNI, 미국의 정보국이 정식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에이 중국이 대선 개입을 했다는 건 터무니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경유해서 네티즌처럼 글 쓰는 그런 요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러시아도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성 국가 내지는 반미 진영은 지금 대선 개입은 거의 뭐랄까 기본 옵션입니다. 그거는요. 예. 그리고 과거 동독의 슈타지도 비슷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네. 동독의 슈타지는 이른바 그 IM이라고 해서 비공식 협력자들을 서독에다 많이 두었는데 어허. 예를 들면 동독에 우호적이고 네. 서독 체제에 이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을 사회 각계각층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특히 서독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생활 캐가지고 망신 주고 아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같은 자유우파 진영에 예. 있는 동료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하면 제가 그럽니다. 네네. 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어허. 되게 우파 진영의 특정한 어떤 인물,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인물들이 순식간에 언론 또는 네티즌들 여론으로서 완전히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매장당해버리죠. 그거 뒤에 중국이나 북한이 있을까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하. 그런 것이 슈타지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짓이고요. 특히 로미오 전술이라고 해서 그것도 뭔가요? 중요 기관에 일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 네네. 여성 직원들한테 우리 최대한 앵커님처럼 용모가 준수한 요원을 보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인 독일 때 예, 동독에 그런 슈타지가 했던 짓입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이제 혼자 사는 여자 비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예예. 국방 외교통상위원회 쪽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진들 어허. 아니면 이제 외교부나 뭐 국방부의 이제 군무원들, 여직원들, 군속들 요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던 거예요 슈타지가. 아니 미인계는 들어봤어도 미남계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미남계가 사실상은 더 이 수학이 좋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접근하는 그런 유형보다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쪽이 훨씬 더 수월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게 이제 슈타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유력 대선 후보로 클 사람이 있는데 네네. 남성이 접근하거나 또는 여성이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스캔들을 만들거나 그걸 폭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클 사람을 좌초시키고 커선 안 될 사람을 키우고 이것은 뭐 구소련이나 동독 같은 공산권이 늘 해왔던 짓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막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댓글이 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댓글이 소설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에 뭐 필수불가결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정원이 지금 일종의 좀 크로키 상태여서 뭐 예전처럼 많이는 못하겠지만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네. 중국이나 뭐 북한 또는 그런 북한이나 중국의 요인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할 때 우리나라 요원들이 가서 동태도 살피고 보고도 하고 목숨 거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희생된 분들을 확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는 거기 현판에다 별을 하나 붙인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국가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화 같은 일들은 항상 그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대한민국은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 선거 조작부터 그런 모든 일이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이걸 방어할 방법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동서독의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참 지금 희한한 부분이 대부분의 그러한 서독의 그 공작을 할 때 정보를 주고 자료를 주는 경우가 끈질기게 오랜 시간 설득하고 포섭해서 그런 간첩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대부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티즌들 사이에.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거기에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에서도 이게 비슷한 게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훈련된 간첩을
어떤 뭐 난파하거나 예. 제3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는데 이번 창원 제주 간첩단의 경우는 기존에 그렇죠. 알아서 반국가 세력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컨택을 했던 방식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나면 위험하니까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제3국을 경유해서 공작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인터넷상에 그 반국가적인 성향의 글을 쓴다든지 네. 그런 게 좀 뭐 민노총 게시판에도 그런 게 있어서 막 기사화되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 골라서 컨택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에 그 창원 제주 간첩단의 지령 내용을 보니까 네네. 특정 정치인 매도해라. 특정 정치인을 맞아요. 매도하라는 예, 그 지령이 예. 있었던 것으로 예. 나왔죠. 그래서 부정선거라든가 이 선거 개입이라는 건 대단히 광의의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전산적인 뭐 해킹 뭐 이런 방식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상의 모든 작업이 부정선거고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중국이 뭐 공작원뿐만 아니라 이 차월 학회 같은 이런 거의 준 스파이 조직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론을 완전히 아유 그래 보수에는 희망이 없어. 보수는 뭐 어차피 보수가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낙담을 하게 만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기운을 확 빼버리는 것도 핵심적인 공작이겠군요. 그리고 중국이 주로 했던 그 공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펜앤마이크 회사의 직원인데 네. 양일국이가 보니까 애국심이 투철하고 어허. 뭔가 자유우파로서 선명한 기질이 보인다. 그러면 예. 양일국에게 직접 접근해서 협박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네. 양일국의 직장 상사한테 접근을 해요. 아하. 쟤 좀 괴롭혀. 쟤 좀 이상한 놈이니까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내보내. 그 윗사람이나 아랫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괴롭혀서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전이나 이런 게 지금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예컨대는 이런 거죠. 갑자기 예를 들면 우파 진영에서 네. 뭐 꽤 괜찮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예. 뭔가 우파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갑자기 일순간 무슨 이상한 스캔들에 휘말려요. 같은 유튜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예. 막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하고 예. 이런 경우 뒤에 누가 있지 않은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옆에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첩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달에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했어요. 예. 중국 주재 대사관이나 공공기관, 중국에 나가 있거나 중국인들하고 자주 접촉하는 공무원들 중국인하고 연애할 거면 사표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로미오 전술 현재 예. 진행형입니다. 이거. 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중국인이 뭐 갑자기 중국인 미인이던 잘생긴 중국인이던 언제 좀 약간 말투가 좀 한국스럽지 않은 사람이 접근해 온다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성 간첩들 특징이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마타하리 같은 그런 미녀는 아니라 그래요. 아, 그래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이 주로 많이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미녀가 접근하면 경계를 하니까. 아하. 예. 아, 그렇군요. 진짜 이거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들은 종종이나 좀 저희 많이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